안녕하십니까.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오승택 연구원입니다. 저희 금일 LS 일렉트릭 신규로 자료 발간했고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 83,800원 제시하면서 신규로 커버리지 게시했습니다. 먼저 일단은 기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페이지 보시면 각 사업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먼저 크게 이제 4개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력 기기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전력망에서 이제 좀 다운스트림,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전기를 받아서 공장이나 가정, 이런 전력 수요처로 분배를 해주는 단품 기기들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주요 제품 보시면 이제 차단기, 개폐기, 계량기, 표준화되어 있는 단품 제품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업부에서 매출 한 70~80%가 이미 지금 설치된 전력기기 전반에 이제 유지 보수라든지 이제 교체 수요 이런 것들로 이제 좀 구성이 돼 있고, 이게 계속 매년 6천억 정도 이상이 되는 매출을 안정적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좀 코로나로 좀 안 좋긴 했었는데 통상의 수준이라면 20% 수준의 이제 영업이익률 기록을 하고 있는 사업부로 이제 캐시카우, 안정적인 캐시카우 사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력 인프라 부문인데요.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전단에서 전기를 생산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 수요처로 분배되기 전에 이게 변전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인프라를 공급하는 사업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걸 이제 수주를 받아서 수주 기반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사업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대기업 캐펙스 사이클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 부문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민수 부문이 좀 더 이익률이 좋다 보니까 실제 이제 이익 규모적인 측면에서도 대기업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 민수 부문 향으로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 이익도 좀 더 좋게 나오는 그런 사업부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화 사업 부문인데요. 여기는 이제 설비 자동화라든지 에너지 효율을 위해 적용시키는 전자제품들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제품 보시면은 PLC라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 로직 컨트롤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기계 장치의 모션을 제어해 주는 제품이고, 그리고 이제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 속도를 제어해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소비하게 해주는 그런 모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 기반이 아니고 양산형 표준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FA하고 PA도 이제 적어놨는데, 여기가 이제 좀 수주 기반으로 움직이는 아까 전력 인프라 부문하고 같이 묶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기업 투자 사이클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사업 부문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는 신사업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4개 개별 사업 부문으로 좀 구분이 된다 봐주시면 되고, 첫 번째는 ESS 공급하는 스마트 그리드 사업부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수주 베이스로 매출이 발생하고, 두 번째 국내 완성차 업체 EV 릴레이 제품을 공급하는 그린카 전장 부품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산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태양광 모듈을 얘네들이 이제 직접 구매해서 솔루션까지 이어지는 EPC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 사업부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철도 신호기 등을 공급하는 철도 시스템 사업부가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간 매출 비중을 보시면 전력 기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 6천억 상회하는 금액이 이제 연간으로 계속 찍히는 안정적인 사업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전력 인프라하고 융합 사업 이쪽에서 이제 좀 실적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는 사업부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실적이 변동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동사의 연간 실적이 좀 결정이 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일단은 좀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전력 인프라 사업 부문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주 베이스 사업인데, 여기에서 이제 대기업 설비 투자 집행에 따라 실적 변동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되게 안 좋았었어요. 이제 작년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경기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커지다 보니까 대기업 등지에서 이제 신규 투자에 대한 걸 좀 많이 망설이는 그런 기조가 있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2차 전지하고 데이터 센터 업종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캐펙스 사이클이 다시 돌아갈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올해 1분기부터 좀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제 이 부분이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런 기저 효과들도 올해부터 좀 반영이 돼서 좀
준수한 성장을 좀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 저희가 좀 많이 주목하고 있는 사업 분야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융합사업부 신사업 부문이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좀 가장 기대감을 좀 크게 가지고 있는 부분은 그 아까 양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전기차 부문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기차 뭐 최근에 이제 폭발이라든지 화재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뉴스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그 아크 플래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해주는 차단기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거래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외 완성차 업체에 이런 부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부품 같은 경우는 전기차나 뭐 수소차 이런 친환경 차량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품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나 수소차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같이 따라서 증가하는 좀 그런 수혜를 받는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제품의 이제 그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이제 한 10에서 15% 정도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리 한 2에서 3위 정도 하고 있는 사업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1위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는 같은 부품을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는 파나소닉사가 거의 이제 전체 시장의 한 30에서 40% 정도 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업체들이 한 10% 내외 수준에서 이제 좀 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 이제 그 출하량이 24년까지 연평균 29%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저희는 전장 부문 매출이 작년에 이제 한 500억 정도 되는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630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 내년 22년을 1000억 정도 되는 매출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문은 보시면 이제 그 양산 제품을 공급을 하는 사업부이기 때문에 영업 이익률이 한 10에서 15% 수준에서 이렇게 좀 변동을 하는 사업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볼륨이 커지면은 이익률도 이제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경제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년에 예상한 대로 이제 1000억 정도 되는 매출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영업 이익률 이제 15% 수준 가정하면 이제 연간 150억 정도 되는 규모의 영업이익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스마트 그리드 부문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죠. 그 RPS 제도에서 그 REC 가격 그 가중치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ESS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예 빠지게 됐어요. 아예 이제 일본이 돼서 이제 시장이 거의 죽은 것이다 뭐 약간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거랑 별개로 이제 저희는 그 하반기부터 좀 신규 ESS 모멘텀으로 좀 붙을 수 있는 거를 피크 저감용 ESS 시장이 이제 좀 개화가 되면서 이 부문에서도 좀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태양광 부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남이라든지 새만금 이런 그 국내 프로젝트들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동사가 수주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늘어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그 ESS라든지 뭐 태양광 뭐 이런 신재생 관련한 다양한 그 EPC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좀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12개월 포워드 EPS 그러니까 뭐 21년 EPS죠. 4,460원에 타겟 멀티플 18.6배를 적용을 했습니다. 18.6배는 17년도 연간 PER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단에 위치한 밸류에이션이고요. 저희가 이 숫자를 적용한 이유는 이제 과거 실적 추이를 보시면은 이제 17년도가 실적이 가장 좀 성장하고 있던 그 시기에 이제 PER을 그대로 가져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작년에 어쨌든 좀 글로벌 경기가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뭐 이거에 따른 이제 기저 효과들을 좀 반영을 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실적 성장 폭이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좀 반영한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융합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고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전방 산업에 많이 진출을 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실적이 좀 의미 있는 숫자들이 찍히기 시작할 때 저희는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 또한 좀 리레이팅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현 시점에서 뭐 당장
뭐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겠다 이런 컨셉보다는 이제 좀 안정적으로 깔고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